안녕하십니까, 홍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또는 임대차 기간의 최소 기간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가 되어야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장사하면서 가장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뭐냐? 첫 번째, 내 보증금은 보장되는 건지.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까지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상가 임대차법의 제4조는 확정일자 내용입니다. 확정일자는 일단 어떻게 받냐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러 세무서에 갈 때 같이 확정일자 해주세요 하고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에 확정일자 체킹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끝입니다. 그게 뭐 모든 분들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확정일자 받으면 좋다, 뭐 이런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걸 과연 왜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어떨 때 쓰이냐?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권리가 꼭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번 영상에 대항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건물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할 때 다음날 대항력 효력이 생긴다고 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 기준이 없이는 우선 변제권도 발생이 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면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죠. 여기에 대부분 1순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내가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이 1순위보다 뒤에 있으면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쫓겨난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 있는 1순위 근저당권보다 내가 대항력이 먼저 생겼으면 이 경매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신 분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장사할 수 있습니다. 참 어이없지만 내가 대항력이 생기더라도 앞서 있는 근저당권 설정이 내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상관없이 낙찰을 받으면 거의 쫓겨나게 됩니다. 언제든지 이 건물이 혹시나 경매에 넘어가면, 아, 나는 계약 기간까지 영업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신청하고 돈을 찾을 수 있으면 찾을 만큼 찾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영업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확정일자를 저희가 받았죠.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냐면, 내가 근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이 발생됐는데 또 내 뒤에 근저당권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전세권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채권자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우선 변제권이 없다 했을 때는 이 뒤에 내가 대항력이 발생됐어요. 뒤에 근저당권 설정, 뭐 전세권 설정 이래 되어 있다면 나는 현재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먼저 배당을 밑에 내보다 후순위로 되는 전세권 설정, 근저당 설정했는 분들께 먼저 배당이 갑니다. 그래서 이 배당이 간 다음에 마지막에 채권자들한테 돌아오는 배당을 내한테 돌아오는 거겠죠. 그러면 거의 배당 돌아올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받아놔야지 후순위로 생긴 전세권이나 근저당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앞서서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기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임대차 기간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단 여기서 1순위의 근저당권보다 내 대항력이 앞서 있으면 임대차 기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받는 사람이 나를 인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확정일자를 꼭 받자 입니다. 그 다음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나는 이제 나가고 싶은데 건물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참 난감하겠죠. 이때 아까 대항력 우선 변제권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라도 상실됩니다. 그냥 혹시나 내가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든지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법의 제6조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건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건물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하고 이 절차를 밟고 완료가 되면 사업자 등록증 폐업하셔도 됩니다. 이사 가셔도 되고요. 왜냐? 등기명령 신청이 완료가 되면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을 때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경매까지 넘길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혹시 건물주하고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최소 임대차 기간입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안 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일단 상가 임대차법에는 최소 임대차 기간이 1년입니다. 혹시나 6개월을 계약을 했다 했을 때 법적으로는 1년을 보는데 건물주인은 6개월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세입자가 1년을 주장한다면 1년 동안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6개월을 임대차 계약했는데 세입자는 6개월만 장사하고 나가겠다. 근데 건물주인은 야 상가 임대차법에 1년이 돼 있는데 야 1년 동안 장사해 했을 때는 세입자의 말에 따라 6개월이 끝나면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된다는 겁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차 기간은 계속 존속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계신다면 월세는 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건물주와 세입자의 분쟁거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두 번째는 건물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세 번째는 최소 임대차 기간이 정해있는 경우. 다음 영상은 정말 중요한 영상입니다. 너무나 이슈되고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